네, 편집하지 않은 날선 토크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 썰전 첫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 외구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인들이 정부로부터 상속세를 부과받자 허위 서류를 작성해 재판부를 속이면서까지 상속세가 취소되도록 하는 소송에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해 친일파 재산을 지켜주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일본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두 패널과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친일 안보 프레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죠. 어제 당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야말로 토착 왜구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계속 한국당의 친일 공격이 연일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좀 종합적으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죠. 국가 원수를 상대로 해서 더구나 3대가 친일이다 이런 공격을 하는 풍토나 상황이라는 게. 근데 굳이 좀 이 원인을 찾아본다면 어쨌건 누가 총을 먼저 쐈느냐, 지금 이 이른바 친일 파리 논쟁에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경축사에서 일제잔재 청산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봉화가 올라간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물론 주연은 문재인 대통령, 조연은 우리 조국 페북수석,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이 잘 돼서 어쨌건 친일 프레임이랄까, 친일 논란이 이제 더구나 이제 일본이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불이 붙었죠. 근데 저는 그때부터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혹시 걱정이 됐던 건 뭐냐면, 기어코 이 불길이 청와대로까지 갈 텐데, 왜냐하면 저는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저희 지난 시간에 김구 선생 말씀 전했잖아요. 친일파 육성해야 된다. 그리고 이른바 이 민족 반역자 말고는 우리가 다 포용해야 된다 하는 얘기처럼, 저희가 식민 지배부터 이 분단의 시대를 겪으면서 아무도 사실 이 친일 논쟁이나 종북 논쟁, 지금은 이제 그걸 종북이라고 해야 이제 알기 쉬우니까,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김구 선생이나 아니면 육형제가 전부 재산을 팔아서 이 만주로 옮겨서 무장 투쟁을 벌였던 우당 이회영 선생 가문 같은 이런 집 빼고는 전부 식민 치하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직간접적으로 살았던 생활인들이잖아요. 그런 거에 다 끄집어내가지고. 너무 일반화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 말만 할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반론을 듣겠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 불을 친일 논란이라는 불이 이제 질러지니까, 그것이 결국은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대통령한테까지 결국 이렇게 가게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대통령에게 가게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정리를 잘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3.1절 기념사에서 국가 원수가 친일잔재 청산을 이야기하는 게 왜 그게 문제입니까? 일단 첫째. 그러니까 3.1절 기념사에 그런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지금 예를 들어서 차명진 전 의원의 이야기나 이런 거 의견이니까 좀 이따 얘기를 하더라도, 곽상도 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해서 토착 왜구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데 그러면 이거는 국가 원수를 토착 왜구로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상식이겠죠. 근데 지금 저는 하나만 제기를 할게요. 곽상도 의원이 토착 왜구라고 이야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이 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민정수석이었고,
당시에 어떤 민정수석실 산하에 친일 재산 민원을 어떤 처리하는 업무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친일 인명 사전 발간 작업에 영향력을 끼쳐서 김지태라고 하는 사람을 뺀 것 아니냐. 의혹의 줄기를 이걸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첫째는 가장 기본적인 팩트가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자, 2004 그러니까 그 친일 그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게 2004년 4월이었어요. 참 3월이었어요. 네. 근데 자, 그 민정수석실에 친일 재산 관련 업무가 있어서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게 이것의 뭔가 법률적 근거가 뭐냐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이라고 네. 다른 법이 있어요. 다른 법이 있는데 이거는 2005년 12월에 가서야 제정이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진상규명특별법과 재산환수특별법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짬뽕에 넣으면서 당시라고 하면서 인과관계의 어떤 중요한 고리로 민정수석실에 그런 업무가 있었다. 연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친일 인명사전을 그 제작하는 과정에서 수석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김지태라는 사람의 이름을 빼는데 했던 중요한 업무가 수석실의 어떤 그 권한을 통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사실의 정합성에 대해서 구멍이 뚫려 있는 걸 가지고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없고 그래서 지금 청와대의 어떤 그 반론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고 그래서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웬만큼 정합성이 있어야 대응을 하는데 그럴 가치조차 없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다는 거죠. 지금 갑자기 청와대에서. 이제 김지태란 인물이 나왔는데요. 곽상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김지태 씨는 친일파고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는 관련 소송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친일이다 이런 흐름이었잖아요. 논리가 그거였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 지금 우리 김 평론가는 그런 부분의 팩트에서 사실관계에서 앞뒤도 다르고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리고- 물론 예. 그 이제 좀 과한 부분이 있다는 걸 저도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 지금 단순히 그 사안을 갖고 이를테면 뭐 그 친일했다 아니면 그 더구나 토착외구라는 그 표현을 집어넣는 거는 좀 이제 심한 건 사실인데 문제는 토착외구란 표현 자체가 그 도대체 뭐 누가 토착외구예요? 전 처음 얘기할 때 네. 그 임진왜란 때 왜 그 저 우리 저 쉽게 얘기하면 귀화했던 그 저 일본 장수 후손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잔류하신. 예. 근데 네. 그것도 아니고 그 지금 그런 식의 토착외구라 그러면 뭐가 토착외구인지 자체가 우선 개념 설정이 잘못돼 있거니와 그러나 그걸 또 갖고 대통령 공격한 것은 잘못됐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가 도대체 3대에 걸쳐서 저 토착외구라는 거냐. 네. 그러니까 그 바로 이제 우리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이 선친이 이제 흥남에서 당시 그 농업계장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조선 총독부 그 관리로서 말하자면 부역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의 논리고 게다가 지금 그 태국에 이주했다고 논란의 그 중심에 서 있는 그 따님이 또 하필 현양사라 그러죠. 겐요샤라 그러는데 그게 말하자면 누구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요시다 쇼인 예. 제자 중에 그 우리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주도한 미우라 고로를 도와서 그 일을 벌였던 낭인 집단이 만든 그 중심이 됐던 그 사람 중심이 된 그 낭인들이 만든 학교거든요. 이게 고쿠시칸 대학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3대 친일이다. 게다가 또 하나 더 보태갖고 그 일본의 유명한 그 이 차도 중에서 그 우라센케라는 곳이 있죠. 그 아주 명문 차도적인데 네. 우리 김정숙 여사가 그거를 매우 일본 우라센케 차도 문화를 굉장히 즐긴다. 좀 궁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니 얘기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아까 처음부터 일반론으로서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이런 식의 논란이라는 게 매우 불건전하다고 한 얘기는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아주 친일 부역자거나 아니면은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뭐 우당 이회영 선생 가문이나 이런 아주 양쪽의 그 극단적인 분들 말고는 그 식민 지배 36년 동안 대개 이 다 회색지대 안에 들어있다고. 바로 그 지점에 제가 아까 그런데 지나친 일반화라고 말씀드린 그러니까 게 왜 이유가 그런데 있어요. 그걸 갖고 왜 그거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마침 제가 오늘 아침에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한 곳이 민족문제연구소예요. 네. 그 민족문제연구소의 임원영 소장님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여쭤봤더니 네. 바로 이 부분 뭐 개정을 했다 이런 것도 여쭤봤더니 임원영 소장 말씀이 딱 정리가 돼요. 그럼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친일파라고 하는 개념이 일제 때 무슨 뭐 직장을 어디를 다녔느냐를 가지고 하는 개념이 아니다. 네. 친일파라는 개념이 뭐냐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친일을 하도록 교화를 하거나 강요를 하는 경우 이런 게 친일파로 규정이 되는 거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친일을 하도록 교화하거나 강요를 할 위치에 있는 사람. 그래서 임원영 소장이 뭐를 덧붙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찾아왔대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님인가가 일제 때 교장을 했는데 그러면 네. 우리도 친일이냐? 아니다. 아니고 위원장을 했다고 친일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데 그 개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어디를 다녔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친일을 하도록 나서서 뭔가를 행위한 사람은 친일파라고 규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딱 개념 정리가 됐고 이건 그 관련 특별법에도 규정이 있어요. 세세하게. 그런데 자 여기서 그러면 문재인 그 대통령의 그 선친이 뭐 개정을 했다. 해당이 됩니까? 안 되죠. 그다음에 뭐 딸이 어디를 다녔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일제 강점기에 그 일본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동경 제부 때 이런 데 나와가지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일본의 어떤 그런 그 핵심 대학을 다녔다고 해서 친일파입니까? 아니면 독립운동한 걸 봐야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궁색한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갖다 붙이니까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질을 왜곡한다는 좋아요. 지적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 구체적인 어떤 그 이 친일 행위 그렇죠. 이걸 바로 꼭 판단해야 그거죠. 한다. 예, 예, 뭐 예. 저도 동의해요. 그러나 우선 첫째 그 뭐 매우 뭐 저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죠. 그 임원영 소장이. 그러나 저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이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금과 옥조도 아니고 사실 거기에도 오류와 그 편견이 엄청 많이 작용했어요. 얘기를 그 가운데 그렇게까지 퍼지면 그 가운데 얘기가 너무 그런 가운데 커져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네. 그 김지태 씨 지금 문제가 됐던 네. 김지태 씨가 과연 친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 이 굉장히 그것도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것은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동양 척식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식민지 수탈기관으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부를 한 사람들은 그 친일 그 행위자 명단에 들어갔었어요. 네, 법에도 그랬는데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예, 예. 지금 이 김지태 씨 같은 경우는 5년 근무하다가 나온 거로 돼 있어.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경계선에 있지만은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제가 다시 거듭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친일을 했느냐 민족 반역자냐 하는 그런 그 이 논란은 정확히 별러줘야 돼요. 분명히. 그러나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998년에 지금 말하자면 한일 협력 관계에 그 말하자면 전범처럼 돼 있잖아요. 김대중 오부지 그 미래 파트너십 선언. 예. 2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친일 잔재 청산하자고 칼찬 순사 얘기하셨죠? 저 3.1절 때. 근데 제가 그때 매우 당혹스러웠던 건 뭐냐면 그 이런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그죠? 우리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기념사 중에서 빨갱이라는 용어는 일제시대에 말하자면 독립 그 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낙인 찍은 그 개념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팩트에도 틀린 말씀이에요. 왜냐? 빨갱이란 단어는 그때 저도 그걸 듣고 굉장히 의아했는데 해방 공간에서 그 이후에 말하는 좌우 대립 과정이 나온 얘기였고 엄밀히 말하면 저희 박열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네, 대통령 봤어요. 영화 좋아하시더라고. 뭐 판도라 보시고 뭐 원전 취소하고 암살 그렇게까지 보고 뭐 얘기가 김원봉 좀, 얘기하시는데 얘기를 다시 한번 아니, 뭐, 끌어오죠. 아니, 저 잠깐만 그럼 제가 재밌게 하려고. 김지태 그래서 얘기만 마무리할게요. 그럼요. 김지태 지금 얘기만. 두 분이 그런데 김지태 얘기를 마무리한다니까 예. 김지태란 인물이 곽상도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요. 그 문재인 대통령을 넘어서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에서요. 네. 일부의 은인 김지태 선생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불정확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뭐 연계 장학생으로 했으니까. 확장시키는 본인은 문제 아닌가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본인은 건 그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김지태가 있죠. 친일파냐 아니냐를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 좀 끝이었기 때문에 하나만 환기해드리면 네. 아까 그 이동관 수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는 우리 역사책에도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법에 보면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간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중앙이나 지방 조직의 간부로 되어 있는데 김지태라는 사람이 1908년생이에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양척식 부산지점에 입사를 하는 게 1927년이에요. 그러니까 19에 들어가서 5년 뒤인 1932년에 병으로 퇴사를 해요. 자, 그러면 24살에 퇴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그때 간부였겠습니까? 자, 이것만 한번 그러면 물음표로 던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이제 대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나오면서 당시에 그 일본인들도 불화받기 어려웠던 2만 평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동양 척식회사로부터 그 10년에 이제 상환하는 조건으로 말하자면 이 불화를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면 저는 이렇게 봐요. 이 김지태 씨는 뭐 좋은 일도 사실 하셨고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제가 앞에 얘기했던 그 식민지 그 지배 그다음에 해방 공간 우리 그
말하자면 분단 시대에 살아왔던 많은 군상 중에 하나예요. 저는 딱 이분 보니까 소설 껍빗단리에 나오는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 일제 때는. 전광용이요? 그렇죠. 네, 거기에 네. 협력하고. 근데 뭐 아니, 그런데 알겠습니다. 전광용 씨.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김지태라는 분이 다시 소환이 됐을까 하는 것을 제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한 대통령 거죠. 공격하기 위해서 소환한 그렇죠. 거지. 아니 뭘. 대통령이 먼저 친일이란 프레임을 갖고 아니 말하자면 3.1절에 그 얘기 안 하면 무슨 얘기를 해요? 3.1절에 왜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해요? 3.1절 얼마든지 기념사에서 그럼 그 이거를 저 3.1절의 기념사에 얘기한 이유는 예. 사실은 이것이 바로 정치적 프레임의 문제인 3.1절 것인데 기념사라는 것은 반일 운동을 어떤 기리는 어떤 그 국가 그러니까 기념이래요. 반일 거기서 운동을 기념사를 기린다고 하는 거는 하는데 친일을 이야기하자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최근에 3.1절 그러면 역대 기념사에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중에서 친일 잔재 청산을 얘기한 게 있었는지 한번 잘 아니 돌이켜 역대 보세요. 대통령이 그 얘기를 안 했다고 이 얘기를 한 게 잘못입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왜 이 시점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가 중요한 것인데 그게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뭐냐? 사실은 자 작년에 우리 이 모든 사태의 더 먼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대법원의 이제 판결이잖아요, 그죠? 네. 그 판결 이후에 사실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판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대법원이 내릴 수 있으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진 않고 이것을 이제 반일 프레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3.1절에 그걸 던지고 그것도 역사적 팩트에도 어긋나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벌어진 일이 뭡니까? 모든 지금 우리가 준비 부족하고 외교적 노력을 안 기울이고 말하자면 국제적 규범에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이건 반일이다, 매국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갖고 지금 정치적으로 득을 보고 있어요. 제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불난집에서 팁업 주워 먹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은 뭐냐면 뭐 의병운동 죽창가 이런 거 헐 그 타이밍이 아니고 아이고. 정말로 냉정하게 어떻게 대일 문제를 해결할까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친일 프레임을 하니까 이 난리가 났다는 말씀이에요. 대통령이 앞장선 부분이 뭐가 있어요? 그게 진짜 앞장선 거지 뭐예요. 3.1절 기념사에서 친일잔재 청산을 이야기한 게 앞장선 대표적인 사례입니까? 저는 그거라면 네. 도대체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3.1운동 기념사에서 그 반일에 대한 일본에 대한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역대 그 이전 수석은 역대 정권에서는 그렇게 격하게 말한 게 언제 있느냐 이런 시계를 거꾸로 돌린 지적이신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바로 역대 역사의 정권은 시계를.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권의 성격이 있을 수도 네네, 있는데 근데 좀 이전 수석이 조금 전에 이제 정부 여당이요 감정적인 호소로 국민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이래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불매 운동인데 네. 보수 일각에서는 불매 운동이 퇴행적이다, 퇴행적인 운동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적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왜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그러면 일본도 감정적으로 반발을 하고 그럼 더 악화가 되는 것 아니냐? 논리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만 제가 반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일 관계가 됐을 때 많은 국내 언론이 뭘 제기했냐면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봐라. 안 좋다가 지금 너무 좋지 않느냐. 도대체 우리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제기를 했어요. 저는 국내 언론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하나만 제가 사실을 환기시켜드리면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중국말로 갸오이다오, 예, 일본말로 생각구열도 예. 영유권 분쟁이 벌어집니다. 중국과 일본 간에. 이때 중국에서 얼마나 이게 격심한 불매운동이 아니라 반일 시위가 벌어져요. 그래서 일본 자동차를 때려 부수는 퍼포먼스가 인터넷에 그대로 어떤 중계가 되고 얼마나 격렬했는지 중국에 진출했던 일본의 백화점 유통업체가 문을 닫아버리고 영업 중단에 들어가는 정도였어요. 네. 자, 그랬으면 지금 그렇게 지적하는 감정을 자극하면 파탄 난다는 식으로 하면 지금 중일 관계는 어떻게 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오히려 왜 국내 언론은 근데 중국과 일본은 이렇게 지금 사이가 좋은데 우리만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앞뒤가 안 맞죠. 왜 그러냐면 자, 이 불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불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부의 어떤 해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국민적 지원 운동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말해서 불매 운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 그렇다고 일본이 항복선언하는 거 아닐 거고. 다만 중요한 것은 정부의 외교력을 어떻게 그러면 끌어올려 줄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그러면 국민이 일치 단결된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지원해 주는 목소리를 보고 또 이건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했을 때 우리 정부가 그 힘을 가지고 일본과 만나고 우리도 뭘 하고 싶은데 국민 여론이 이렇고 또 국민의 지금 정서가 이렇다. 이 차원에서 불매운동을 바라봐야 된다는 100% 동의하는데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정말로. 그 생각구열도 사태 때 중국에서 벌어졌던 불매운동. 우리가 한 가지 반일 거기서 시위였어요. 반일 근데 시위. 그거를 한 가지 우리가 네.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때 우리 국내 언론도
그 중국의 그 불매 그 뭐 자동차 부시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거는 관제 민족주의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네. 지나친 쇼비니즘이라고 비판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근데 그 이제 거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민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민간은. 그러나 네. 그 당시에 중국 정부는 일체 이건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그 관여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그게 말하자면 그 성숙한 대응이고 역할 분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저희는 불매운동에 관여하나요? 근데 아니죠. 그 제가 그러니까 한번 아니, 요 얘기를 좀 마저 팩트를 바로 잡자면요. 그 당시에 그 중국의 그 중국 지도부의 속내를 가장 잘 반영한다는 인민일보 자매지 황구시보 같은 경우에서는요. 일본의 불매 운동, 그 중국 인민의 그 일본산 배척 운동은 물론이죠. 바람직하다는 식으로 눈초를 많이 아니 폈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 뭐 우리가 환구시보에 난 거는 네. 그건 뭐 저 어쨌든 관제 언론이지만 네. 그 내심을 반영한 거겠죠. 네. 그러나 저희처럼 의병 운동 일으키자 그 정부 주요 당국자들이 뭐 죽창가 그다음에 무슨 뭐 국채 보상 운동 그리고 그거는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면 그 이 반일 움직임을 그 이 선동하는 듯한 것들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보일까? 일본은 오히려 저희는 그걸 잘 크게 보도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활용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그 동경대학, 도쿄대학의 그 이를테면 그 유명한 분들 뭐 지식인들이 이제 네. 한국을 적대시하면 안 된다 하는 거 내는 거. 근데 좋은 목소리죠. 그 예. 좋은 목소리죠. 예,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 정부 당국에서 앞장서서 그런 반일 움직임을 부추기는 듯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그 국제 여론이나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지금 그 우리가 자꾸 뭐 죽창가 뭐 의병 운동 저 무슨 그 저 국채 보상 운동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 왜 시대착오적이냐면요. 사실 역사를 보면 그런 그 운동이 벌어졌던 것은 왕조가 무너져서 이를테면 임금이 의주로 도망가고 관군이 맥을 못 써갖고 망하니까 민간이 권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저 정부 당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저 외교 무능이니까 지금 의병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너무- 아니 그런 식의 논거를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이 뭐 해서 어제 민관장 협의체가 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민관장 협의체는 왜 뜹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게 왜 나쁜 겁니까?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짧게 하나만 네. 환기시켜드리고 제 얘기 마무리하겠는데 그 불매운동하는 분들 사이에서 지금 인터넷이나 SNS에서 아주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 인터넷 그 카페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 딱 두 문장만 인용해드리겠는데 이건 인용이니까 제 예. 표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 정부는 당당하게 나서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뭐냐면 정부는 전공법으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전공법이 뭐냐?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외교적으로 당당하게 나서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까 정부는 전공법으로 나가라.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하라고 주문을 했고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동의한다.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인용을 하냐면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어떤 차원에서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지 좀 정확히 직시를 하라. 다시 말해서 일본 싫어, 반맛이야. 이런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어차피 이거는 어떻게든지 간에 교섭을 통해서 풀어야 되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에게 최대한 힘을 실어줘서 조금이라도 우리 국익에 더 보탬이 되는 쪽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민이 힘을 모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에 대해서 국내에서 폄하를 하냐라는 아니에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예. 그게 바로 프레임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도 폄하하지 않아. 알겠습니다. 민간이 네. 하는 네. 거는 왜 아니 저급한 왜 정부 당국자가 반일 나서서 그거를 종족주의란 단어가 어떻게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냐 이거예요. 천명진 선동하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 내 주제는요. 말은 이렇게 그 한번 말이에요. 정리할게요. 네. 개싸움 대 전공법. 그럼 거기 정부한테는 전공법을 주문할 때 그 맥락에 보면은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죠. 그동안 전공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것도 깔려 있을 수도 있는데 네. 하여튼 그건 해석에 좀 더 다른 힘을 거. 내라는 뜻이죠. 힘을 내라는 거겠죠.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논쟁이 뜨거워지고 계속 뭐 가열되고 있는데요. 정작 일본에서는요. 뭐 스가 관방장관이라든지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의 불매운동에 대해서 파장이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구나. 네. 이런 식으로 한국의 불매운동의 영향, 파급력에 대해서 대단히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국민들 차원에 일어나는 운동에 대해서 그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보니까 제가 예.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지금 정부의 대응 태도의 문제를 얘기한 것이지 민간 차원에서 일어나는 이런 자연스러운 불매운동 같은 거는 정말로 외교력 아니면 외교 협상력에 네.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꾸 이런 거를 뒤에서 부추기거나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활용을 해서 뭐 좀 그 자기네 지지율 올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식의
그것보다는 아까 좋은 얘기했어요. 전공법. 전공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 외교 그러면- 협상에 나서서 예를 들면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이미 전 같으면 특사가 왔다 갔다 해도 너 대본 왔다 갔다 했었어야 된다고. 네. 그리고 이동걸 소장님 이를테면 그러면 제가 차명진 전 의원이 불면동에 저급한 반일 종족주의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차명진 의원이 무슨 야당 대표예요? 무슨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그냥 개인적 의견 표명한 건데 왜 그걸 갖고 그렇게 그럼 마찬가지인 민감한 거예요. 반응을 예를 들어서 보이냐고. 의병 이런 얘기가 그 집권 그 사람들은 다 집권 여당의 의원의 중요한- 의원 입장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그거 뭐가 달라요? 아니요. 당시에 민정수석을 맡고 있던 사람이 죽창가 올리고 알겠습니다. 선동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지. 지금 이전 수석한테 마이크가 왔으니까 이제 그거 쭉 이어서요. 바로 지금까지 이 대화 나눴던 것을 한마디로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마이크 네. 김평론가에 넘기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한마디로.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죽창 얘기 하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유시민 의원도 저 의원이라도 유시민 이사장도 네. 그 이게 별로 불매운동이 사택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최근에. 근데 최근에 했죠? 최근에 네. 했죠. 근데 그 전에 또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다른 다른 요 그래요. 어쨌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상황을 그렇게 정리한 건데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죽창으로는 미사일 못 막는다. 두 개 다 빼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가 얘기한 모순도 뭐냐면 어떤 대일 이 경제 전쟁을 일으키거나 우리가 대항을 할 때 아주 면밀히 계산을 해서 치밀하게 어떤 카드를 갖고 할 것인가를 계산한 연후에 나서야지 그냥 국민들의 감성 자극해가지고 그냥 불매운동 뒤에서 이렇게 부추기는 듯한 그런 오해를 사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전 수석 응원하신 분 다 말씀 다 잘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김평론. 저는 신종 내부 총질 이렇게 뽑았는데요. 네. 이렇게 내부 총질하니까 왜 일본에서 맞서는 정부 뒤에서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그게 아니고요. 뭐 그거는 다 아닐 테니까 알 테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내부라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내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그 차명진 전 의원이나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떻게든지 간에 옳건 그러건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안보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그래서 차명진 전 의원이 이렇게 뭐냐면 저급한 반일 종족주의니 이렇게 곽상도 의원이 이렇게 해버리면 좋든 싫든 자유한국당은 다시 계속 어떤 친일 논란의 한 가운데서 못 벗어나요. 저는 그런 점에서 과연 이 내부 총질 아니냐, 이 내부라는 게 자유한국당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